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송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용이 비싸면은 정말 안 좋은 ETF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 ETF 비용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ETF 운용사 간의 비용 경쟁이 좀 심하거든요. 이게 하나의 좀 마케팅 포인트잖아요. 우리가 가장 저렴한 보수로 ETF를 운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ETF다. 이런 걸 하나의 마케팅 포인트로 잡고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실은 운용사가 공개하는 비용 외에도 숨은 비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열어보니까는 가장 저렴했다라고 했던 ETF가 사실은 또 가장 비싼 비용을 지불한 ETF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좀 혼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ETF 비용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죠. 일단 투자자가 운용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ETF의 비용은 총 보수라는 것이 책정이 돼 있고, 요거는 뭐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경쟁이 좀 치열해서 우리는 뭐 0.006%입니다. 뭐 이렇게 굉장히 비용이 낮다라는 것을 홍보를 하는데, 그거는 요 총보수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럼 비용 하면은 총보수가 만약에 0.1%다. 그러면 이게 전부겠구나.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투자를 하면은 1,000원의 비용이 연간 발생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총보수에는 이러한 비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운용보수 비용, 신탁보수, 뭐 사무보수, 그리고 지정 참가회사 보수. 그러니까는 요 ETF를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어떤 비용들,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까 ETER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타 비용이 따로 또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ETF를 홍보할 때, 그리고 뭐 운용사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서 TER을 확인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총보수처럼 딱 명확하게 이렇게 딱 대문짝만하게 쓰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투자 상품 설명서를 따로 다운받아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보수입니다. 이런 기타 비용에 추가가 되는 비용은 환해지 비용이라든지 롤오버 비용, 자본 잠식으로 인한 비용들, 뭐 여러 가지들이 이제 또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합쳐서 이제 TER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알고 계신 분들은 꽤 많으실 거고, 근데 여기에 또 숨은 비용이 사실 더 있습니다. 총보수와 기타 비용, 그리고 매매 중개 수수료 등을 합친 이 총 비용을 실비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기존의 총보수와 그리고 요 기타 비용과 마지막으로 매매로 인해서 발생되는 중개 수수료율이 추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ETF 투자를 하면은 이 전체 비용을 나는 지불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뭐냐? 투자자들은 대부분은 요 총보수에 대해만 인지를 하고 있고, 요 기타 비용과 이 실비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총보수는 딱 정해진 비용인데, 이 기타 비용과 이 실비용은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이라서 운용사도 사실 이 전체적으로 총 발생하게 될 이 실비용이 몇 %가 나올지 예상을 할 수는 없어요. 낮게 나올 수도 있고 높게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실비용이 높아지는 이제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순자산 규모가 갑자기 증대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어떤 특정 ETF가 갑자기 막 인기가 막 생겨가지고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요 ETF를 산다. 그러면은 운용사는 돈이 들어오는 만큼 기초자산에 포함된 여러 가지 주식들을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매매 비용이라는 게 이제 발생이 되죠. 왜냐? 주식 거래를 공짜로 할 수는 없으니까. 운용사도 이 주식 거래를 이용하는 이 수수료를 이 시스템을 만든 회사에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매매 비용이 증가하기 시작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 주요 원인은 순자산 규모가 이제 증대될 때 많이 발생이 됩니다. 즉, 인기가 갑자기 늘어난 ETF가 그 해에 실비용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액티브 운용을 하는 요즘에 ETF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보통의 ETF는 패시브 운용이에요. 그래서 기초자산이 A, B, C로 종목이 딱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냥 얘만 사면 딱 되는데, 이 액티브 운용은 운용사가 일정 부분은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네 판단하에 어떤 종목을 더 사거나 혹은 매도하거나 이런 이제 운용의 묘미를 이제 추가한 컨셉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패시브 ETF보다는 매매가 좀 잦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액티브 운용을 하는 ETF도 실비용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된 일은 뭐냐면은, 미국 대표 지수라고 할 수 있는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하는 ETF가 거의 아마 모든 운용사마다 다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요 ETF들의 실비용을 한번 찾아본 거죠. 그랬더니 대표적으로 코덱스와 타이거, 에이스, 그리고 라이즈 이렇게 있는데 총보수는 코덱스가 가장 저렴했어요. 그 다음이 타이거였고 그 다음이 라이즈, 에이스가 가장 비쌌죠. 기타 비용까지 합산한 TER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타이거가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이 에이스, 라이즈, 마지막이 이제 코덱스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투자자는 요 실비용을 이제 지불을 하는 거거든요. 이 실비용을 이제 오픈을 해봤더니 총보수가 가장 저렴했던 이 코덱스가 실비용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총보수가 가장 높았던 에이스는 이 실비용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총보수가 가장 저렴하다라고 광고를 해놓고선 실비용이 결국 가장 높아버리면은 총보수가 저렴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는 약간 투자자를 기만하는 어떤 광고 아니냐, 이렇게 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또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은 동일한 기초 지수잖아요. S&P 500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구성 종목도 사실상 동일하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왜 비용 차이가 나는 것이냐. 첫 번째는 운용사마다 인건비가 당연히 다르겠죠. 코덱스와 타이거 그리고 에이스 모든 직원들이 임금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제 구조적인 환경이 다르고 또 어떤 돌발 변수가 이제 생길지 모릅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해당 사항은 아니지만 롤오버 비용이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또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배금을 한 달에 한 번 지급하는 ETF도 있고 1년에 2번만 지급을 하는 ETF도 있고 또 어떤 ETF는 분배금 지급을 안 하는 ETF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도 이제 영향을 받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매매 횟수에 따라서 어떤 이 비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이 실비용이 비싸면은 일단 걸러야 되는 ETF냐, 성과도 그러면 당연히 부진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정확히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투자자는 뭘 보고 판단을 해야 되냐면은 결과적으로는 해당 ETF들 간의 수정 기준가라는 것을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수정 기준가라는 게 뭐냐면은 해당 종목에서 발생이 되는 모든 분배금을 재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서 만든 어떤 순수익률의 개념, 그리고 여기에 실비용 차감까지 적용한 순수익률 개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수정 기준가라는 게 어떤 ETF 간의 운용 능력을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S&P 500을 추종하는 이 네 가지 운용사의 ETF들의 최근 1년 성과, 3년 성과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게 2월 달 기준이고요. 최근 1년까지의 성과는 실비용이 가장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코덱스가 34.76%로 수익률도 가장 높았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3년 수익률도 코덱스가 또 가장 높았습니다. 반대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안 좋았던 것은 1년 성과는 에이스, 그리고 3년 성과에서는 타이거가 차지를 했어요. 최근에 이제 실비용은 사실은 이제 작년도 거, 2024년도 거니까 이 3년 성과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지만 최근 1년 성과에는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을 텐데 이 1년 성과마저도 코덱스가 운용 성과는 가장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과는 조금 반대의 결과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정 기준가로만 봤을 때는 실비용이 높건 적건 뭐 총보수가 높건 뭐 낮건 이거를 떠나서 운용사의 운용 능력, 단순히 1년과 3년 이렇게만 딱 봤을 때는 코덱스가 가장 우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익률 차이가 뭐 적으면은 0.2% 수준이고 뭐 많으면 0.5% 정도까지 이제 벌어지는데 크게 신경 안 쓰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거고 또 3년 동안에 0.5% 차이면은 이게 10년이 되고 20년, 30년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복리 수익률 차이가 날 거라서 그거에 또 민감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이 판단은 조금은 이제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실비용과 이 기타 비용에 대한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일단 투자 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실비용과 기타 비용, TER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이미 발생한 비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실비용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가장 비쌌다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도 가장 실비용이 비싼 ETF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알 수 없다. 왜냐면 그건 미래 비용이기 때문에 또 1년 후에 매매 비용과 어떤 기타 비용이 어떤 변수로 인해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 실비용이 가장 높은 ETF를 지금 예상을 하는 것은 일단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총보수가 가장 낮은 ETF가 실비용도 가장 낮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기는 하겠죠. 하지만 앞서 봤던 사례처럼 총보수는 오히려 가장 낮았지만 실비용도
가장 높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됐든 실비용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앞으로도 꼭 실비용이 비싸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ETF를 고를 때 이 비용을 기준으로 삼는 게 과연 맞나? 개인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총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비용이 내가 지불하는 투자 비용인데 그게 일단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동일한 기초지수라고 하더라도 실비용이 미래에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고, 지금 3년까지는 코덱스가 좋았지만 이게 5년 데이터, 10년 데이터로 하면은 꼭 코덱스가 좋으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이런 S&P 500, 나스닥, 코스피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 외에는 ETF마다 아주 조금씩은 다 달라요. 똑같이 AI라는 섹터를 추종한다 하더라도 어떤 ETF는 엔비디아의 비중이 10%일 수도 있고, 어떤 ETF는 그게 5%일 수도 있고, 또 어떤 ETF는 테슬라를 담을 수도 있고 안 담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완전히 구성 종목까지 그리고 비율까지 동일한 그런 ETF라는 게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비용을 기준으로 ETF를 선택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어떤 걸 기준으로 ETF를 골라야 되냐면은 사실 어렵죠. 미래 어떤 산업과 또 어떤 기업이 성장을 할 것이냐, 거기에 맞는 ETF를 이제 사야 되는데 그게 또 사실은 이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비용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표 지수를 투자를 할 때는 그 참고하는 그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겠으나 어떤 특정 섹터라든지 테마를 추종하는 ETF를 선택을 할 때는 이 비용이라는 것은 어떠한 판단 기준도 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점을 알고 ETF를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던 S&P 500과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들 간의 실비용 이슈에 대해서 되짚어 봤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요 ETF는 너무 비용이 비싼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말씀들을 아주 가끔씩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을 설명을 또 드리거든요. 그리고 또 오해를 또 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어떤 비싼 ETF를 뭐 추천을 하거나 소개를 해주면은 제가 돈을 많이 버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도 저하고는 어떤 금전적인 관계가 전혀 없거든요. 뭐 아무튼 실비용 이슈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